예, 안녕하세요.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제1단원 경영혁신과 ERP입니다. 이번 단원은 제가 두 번에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.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ERP 소개서부터 이제 6번, 6장 ERP 도입 방법 및 구축 절차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험에서는 ERP, 기본 ERP 파트에서는 정말 쉽게 나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 여러분께 점수를 주고자 그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영혁신과 ERP 파트는 무조건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이 경영혁신과 ERP 파트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또 아니지만은 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문제가 쉽고 명확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시험 문제 때 무조건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ERP 소개입니다. 이제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. 이 전사적이란 뜻은 이제 이 회사 전체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를 ERP를 소개할 때 흔히 그 스마트폰에 비유해서 설명하곤 합니다. 우리가 오늘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단순히 뭐 문자나 전화만의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뭐 은행 업무나 뭐 쇼핑, 그다음 뭐 카메라 기능을 통한 뭐 정말 다양한 무궁무진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ERP 솔루션을 통해서 단순히 뭐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뭐 영업 파트나 뭐 고객 관리나 그다음 뭐 세금적인 뭐 회계 쪽이나 그리고 뭐 물류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한 번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이 ERP 소개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ERP 소개 관련해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. 이제 ERP 정의입니다. ERP 정의는 이제 크게 이제 이 ERP 학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가트너 그룹의 정의입니다. 가트너 그룹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생산, 회계, 물류 등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균형 있게 조합한 소프트웨어의 집합이다.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미국 생산재고관리협회의 정의입니다. 이제 이 협회에서 정의하는 ERP는 이제 딱 핵심적으로 키워드만 봤을 때 뭐 다양한 업무의 회계 중심의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. 즉 같은 ERP인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그 시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같은 그룹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균형 있게 조합한 이 시스템이다. 이제 재고관리협회에서는 회계 중심의 정보 시스템이다.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았고 시험에 이게 직접적으로 뭐 자주 출제된 적은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으로 ERP 역사입니다. 이 부분은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럼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냐? 그 ERP 역사 순서에 대해서 뭐 가장 많이 나옵니다. 순서는 MRP 자재 소요 계획, 그다음 MRP2 제조 자원 계획, 그다음 ERP 전사적 자원 관리, 이 ERP 확장형 ERP.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시스템의 특징을 물어본 다음에 이게 어떤 정보 시스템이냐. 예를 들어서 뭐 자재 관리를 위한 뭐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이 MRP 자재 소요 계획이 답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을 묻는 이 시험 보기들도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순서와 각각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 특징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.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은 이 MRP 같은 경우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자재 소요 계획입니다. 이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이 MRP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등장을 했었고
단순히 그 제조, 생산하기 위한 제조 자재에 한해서만 그 소요 계획을 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당시 이제 시대적인 특징을 볼 때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고,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했던 겁니다. 그래서 당시 등장했던 게 MRP 자재 소요 계획이었습니다. 그 다음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MRP2라고 이제 제조 자원 계획이 등장합니다. 이제 같은 MRP지만은 이 약자가 다릅니다. 기존에는 이 M이 머터리얼이었지만은 두 번째 이 MRP2로 오면서는 Manufacturing, 좀 더 그 범위가 약간 스코프가 좀 더 커집니다. 범위가. 그래서 단순히 제조 자원뿐만 아니라 뭐 생산을 계획하기 위한 뭐 생산 계획 부서, 그다음 영업 부서, 그다음 뭐 추가적으로 뭐 인사, 회계, 정말 들어갈 건 웬만한 건 들어간 건 다 들어갔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이 각각의 업무가 이 통합적으로 저장되지 못했습니다. 이 각각의 부서별로 따로 저장되다 보니 이 정보 고립 현상이라는 게 발생했었고, 이제 이 정보 고립이란 문제를 야기하면서 좀 더 이제 시대가 흘러갈수록 좀 더 문제가 좀 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조 자원 계획은 기존 이 자재 소요 계획에서 좀 더 다양한 부서의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90년대 ERP입니다. ERP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MRP2에서는 이 부서별 업무가 다 따로따로 저장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정보 고립 현상이 발생됐고, 이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이나 아니면 정보 불일치 문제로 기업 경영에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등장했던 것이 이제 ERP인데, ERP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? 제가 좀 이따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기업의 모든 부서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이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소시키고 좀 실시간 경영, 리얼타임이라 그러죠. 실시간 경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생산성, 기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극대화시켜줍니다. 이제 확장형 ERP입니다. 확장형 ERP란 기존 ERP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뭐 SCM이라든가 CRM 요 기능들을 추가한 것이 바로 이 ERP입니다. 확장형 ERP입니다. 이 SCM이나 이 CRM은 좀 이 뒤에 가서도 배우겠지만은 뭐 산업 유형에 따라서 물류회사다. 그럼 SCM이 추가되고, 뭐 고객을 관리한다. 그러면은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, 뭐 CRM이 추가되거나, 그렇게 기업이 필요한 산업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그 정보 시스템을 이제 기존 ERP와 통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ERP 역사는 이 순서와 각각의 특징들을 간단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으로 이제 기존 경영 시스템과 ERP 비교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기존 경영 시스템이란 이제 ERP가 등장하기 이전 뭐 MRP나 MRP2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. 그러나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특징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자 이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. 자, 한번 이제 좀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시스템 중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RP2에서는 이 부서별로 이 업무가 진행되었던 반면에 이 ERP로 넘어오면서는 그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 기업 전체 전사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흘러가게 됩니다. 저장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서별 분산 저장이라면은 기업 통합 저장입니다. 시스템 연계도 뭐 부서 국한, 그 다음 ERP에서는 이제 기업 아니면 뭐 국가 간 연계 이렇게까지 넘어오고, 시스템 구조도 폐쇄적이었다면은 그래서 정보 불일치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ERP로 넘어오면은 개방형.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부서 국한, 그 다음 기업 통합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쭉 보시면은 뭐 기존에는 뭐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면은 오늘날 ERP로 넘어오면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. 이제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ERP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좀 필요했던 거죠. 자, 그 다음 업무 처리입니다. 업무 처리는 이제 기존 경영 시스템은 수직적이다라고 하면은 ERP에서는 수평적입니다.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다음 페이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아까는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MRP2나 MRP에서는 부서별로 업무가 추진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업무가 추진되는 흐름이 이렇게 수직적입니다. 왜냐? 이 각 부서별로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ERP로 넘어오면서 이 부서별 모든 업무가 이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. 그러면서 업무가 이 수평적으로 한 번에 이 수평적이라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이 횡적으로 업무가 처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업 파트의 업무를 할 때 다른 부서의 업무를 공유하면서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프로세스형이라는 게 이 수평적, 횡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의사결정인데, 의사결정은 이제 ERP에서는 그 탑다운 방식, 그 다음 하향식이다.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왜 그러냐? 이제 ERP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경영자의 그 의지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 의지가 그 하위, 이제 뭐 부장이나 밑에 차장, 뭐 대리, 사원, 이렇게 그 의지, 그 다음 경영 의지가 이렇게 내려간다.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방식입니다. 이 설계 방식은 좀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, 좀 이제 MRP2나 MRP에서는 비객체 지향, ERP에서는 객체 지향, 요거에 대해서는 이 뒤에 이 그림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객체 지향 방식이라는 것은 객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이다.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형상이 있다.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향이란 뜻은 이제 이제 오리엔티드라 해가지고 지향, 선호하다.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이제 구체적인 것을 선호한다.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 ERP, 약간 MRP2 시스템에서는 이제 비객체 방식이라 해가지고 이 ERP 시스템에 들어가는 로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일률적이라는 뜻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로직 구조상 일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노트북에서는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뭐 키보드나 모니터 이 따로 부품 교환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부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,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서 키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, 아니면 뭐 화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, 그러면은 이 노트북을 새로 다시 교환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그럼 기존에 잘 쓰던 부품들도 다 같이 교환을 해버려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효율성도 떨어졌었고,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좀 많이 나갔었습니다. 이제 오늘날 ERP 시스템에서는 객체 지향 방식이라 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 부품들을 최대한 다원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컴퓨터 부품처럼, 데스크탑 부품처럼 뭐 모니터 따로 있고, 뭐 키보드 따로 있고, 그 다음 마우스 따로 있고, 뭐 그래픽 카드 따로 있고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장점이 뭐냐? 만약에 뭐 그래픽 카드가 마음에 안 든다. 기존 그 비객체 방식에서는 뭐 그래픽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이 전체를 새로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반면에, 이제 객체 지향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그래픽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단순히 이 그래픽 카드 영역만 교체를 하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말은 이 그래픽 카드 외에 다른 그 모듈, 그러니까 부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인사 모듈이 필요하다. 그러면은 이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고 인사 모듈만 갖다 끼우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반대로 뭐 영어 모듈이 필요하다. 그럼 영어 모듈만 갖다 끼우고, 아니면 뭐 물류 관련 모듈이 필요하다. 그러면은 물류 모듈만 여기다 이제 기존 ERP 시스템에 통합시키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ERP 등장 배경입니다. ERP 등장 배경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내부적 측면, 그다음 외부적 측면,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.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만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림에 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거지만은 ERP에서는 그 기존의 부서별 업무가 이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이 모든 정보가
함께 저장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ERP 도입 방법 및 구축 절차입니다. 이제 처음에 이제 ERP 도입 방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은 도입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요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. 도입 방법에는 이제 ERP 공급업체, 이제 ERP 공급업체라 하면은 ERP를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 회사에서 ERP 패키지를 도입하는 방법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신청하시는 더 좋은 ERP라든가 아니면 영림원 ERP 대표적으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이 아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ERP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. 이제 도입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장단점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. 이제 구축 절차입니다. 구축 절차 같은 경우는 이 구축 절차, 직접적으로 이 구축 절차 네 가지가 어떤 순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크게 분석, 설계, 구축, 구현 이렇게만 이해를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, 반대로 이제 각 단계별 특징을 묻고 이 특징을 묻고 이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, 예를 들어서 테스트 작업, 모듈 조합화가 있으면은 이 보기 4개가 나옵니다. 그럼 이 어느 단계인지 정답을 골라라. 그럼 구축이다.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각각의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분석입니다. 이제 분석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, 이제 as is 분석입니다. as is란 이제 현 상황, 이제 현재의 그 문제점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TF팀 결성인데요. 이제 ERP를 이제 구축하게 있어서 이 ERP 프로젝트,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갈 그런 팀을 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문제 파악은 아까 as is랑 비슷한 맥락입니다. 이제 요구사항 검토인데요. 요구사항 검토는 좀 더 큰 그림에서 기업이 정말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,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자의 그 요구사항을 검토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경영전략 및 비전 도출, 이거는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최소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 회사 효율성을 어디까지 향상시킬 건지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시스템 설치인데, 이 시스템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 단계에서는 좀 하드웨어 측면이 강합니다. 예를 들어서 기업 규모가 크다 그러면은 서버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컴퓨터 서버 장치 이런 것을 설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설계 단계입니다. 설계 단계는 그 to-be 프로세스 도출이라 해서 이제 as is 현재의 문제점에서 어디까지, 그 목표를 어디까지 잡겠다, 그게 바로 to-be 프로세스 도출입니다. 그 다음 사용자 요구사항 커스터마이징 선정입니다. 이 말은 이제 아까는 요구사항 검토는 약간 큰 그림이라고, 숲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은 약간 나무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. 이제 갭 분석이라고 하면은, 갭이라는 이제 ERP를 도입하면은 그 기존에 내장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.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업무의 흐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ERP에 내장된 이런 업무 프로세스는 이 검증이 된 선진 프로세스라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. 그래서 가능한 이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 안 하는 게 좋은데, 정말 이 산업 유형에 따라서 좀 기존 그 베스트 프랙티스와 사용자 요구의 현업 업무에서 이 갭이 크다면은, 이 갭을 분석하고 이 갭이 크다면은 이 커스터마이징을 좀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 커스터마이징이란 이 주문 제작이란 뜻으로 이 갭을 좀 줄여주는 그런 그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. 이제 패키지 설치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드웨어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신 ERP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개발, 수정 논의, 추가로 더 보완해야,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확인 단위를 거치고, 그 다음 이제 파라미터 설정입니다. 파라미터란 이제 옵션 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 기업이
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다. 그럼 일본에서는 뭐 통용되는 화폐가 뭐 엔화니까 ERP 시스템의 기본적인 그 통용되는 화폐는 이제 엔화로 설정하겠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인터페이스란 그 사용자가 그 ERP 시스템을 조종하는 그 조작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설정 값을 입력하면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입력되는지 이제 그렇게 조작 방법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구축에서는 이제 모듈 조합화가 있는데 ERP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모듈이 있습니다. 뭐 생산 모듈도 있을 거고 인사 모듈도 있을 거고 뭐 회계 모듈 그런 모듈을 이제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. 이제 테스트 작업이란 이제 한번 시험 작업을 한번 돌려보는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프로그램 연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 연계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듈 조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 모듈에서 내가 입력한 프로그램이 뭐 회계 모듈 그 모듈까지 연계가 돼서 그 정보가 잘 공유가 되는지 그런 확인하는 작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출력물 제시는 이제 내가 입력한 입력값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냐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출력물 제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구현 단계입니다. 구현 단계에서는 정말로 이제 최종 마지막 작업으로서 이제 프로토타이핑, 이제 시험 가동을 하게 됩니다. 시험 가동을 하면서 이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전환이란 기존에 없던 ERP 시스템에서 이제 수작업으로 하던 그 업무에서 이제 ERP라는 그 약간 전자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 그 페이퍼워크에서 ERP 전자 시스템으로 다 그 회사 업무들을 이 ERP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 전환이란 그 수작업했던 그 작업들을 이제 그 ERP 시스템으로 그 옮겨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스템 평가는 이제 처음에 현업 SES 분석에서 투비 프로세스까지 우리가 목표했던 만큼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잘 구축이 되었느냐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고 이제 유지 보수란 이제 ERP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ERP 시스템이 이제 운영될 수 있게 이제 유지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이제 각 단계별로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또 시험 문제에서는 뭐 교육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축 절차까지 알아봤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이 ERP 도입 효과에서부터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